안녕하세요. 서울 튼튼 신경외과에서 통증 솔루션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윤 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을 열다가 혹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다가 갑자기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오고 그 다음 날부터 손목이 뻐근하고 붓고 움직이기 힘든 느낌. 아, 나 손목비였나 보다 하면서 파스 하나 붙이고 그냥 일상생활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며칠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심지어 점점 더 아파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목 염좌, 즉 손목을 삐끗한 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몇 달씩 고생할 수 있는 고질적인 통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목 염좌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응급처치와 회복 방법, 보호대 착용법,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신경외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깊이 있고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염좌는 무엇일까요? 손목 염좌는 손목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인대들의 비정상적인 외력이 가해지면서 이 인대들이 과도하게 신장되거나 미세하게 파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목 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총 8개의 수근공과 요골, 척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뼈들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인대들, 예를 들어 요측 측부인대, 척측 측부인대, 수근간인대, 삼각섬유연골 복합제, 이름들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인대들은 손목의 전방 굴곡, 배측 신전, 요측 편의, 척측 편의, 해외, 회내 등 복잡한 움직임을 조화롭게 조절해주는 구조물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손목을 여러 방향으로 꺾던지 이런 상황을 하나씩 조절해가지고 말씀드린 거라서요. 영어로 풀었으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한글로 써놓으면 좀 더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손목의 안정성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넘어지며 손을 짚거나 과도한 중량을 갑작스레 들었을 때, 반복적인 스트레칭이나 손목 비트는 동작 등에 의해 인대 손상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 TFCC라고 하는 단어는 손목의 회전 안전성을 담당하는 복합 조직으로 염좌 이후 가장 흔히 손상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손목 염좌는 손상 정도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경도라고 하고요. 인대가 늘어나기만 한 상태고 미세 손상은 없으며 붓기와 통증이 경미한 상태입니다. 2번째 단계 중등도 단계고 인대의 부분 파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부종, 압통, 운동 시 통증, 기능 제한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3번째는 중증 상태고요.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 관절이 불안전성해지고 통증이 격렬해지고 붓기, 때로는 점상 출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손목 염좌는 1에서 2도 사이에 해당되지만 잘못된 응급처치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2도 손상도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반복되거나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초기 응급처치, 대부분은 다 말씀을 해주실 테지만 라이스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염좌 발생 직후에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라이스 요법이 중요합니다. 라이스는 총 4가지 단어. 첫 번째는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첫 번째 대문자만 따서 라이스 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레스트, 손목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가능한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손을 움직이거나 무게를 지탱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2번째 아이스의 아이입니다. 냉찜질은 손상 부위의 혈류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하루 3회에서 4회 20분간 얼음찜질을 시행하되 동상 방지를 위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째 컴프레션의 C입니다. 압박은 조직 내 부종을 줄이고 출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력 봉대를 적절한 강도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는 엘리베이션의 E입니다.
손목을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면 정맥혈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져 부종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이후 통증이 2에서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손목 사용 시 극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 진단 및 전문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손목 보호대에 대해서 역할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보호대는 인대 손상이 있는 부위를 안정화하여 치유를 촉진하고 2차 손상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보호대는 상황에 따라 치료가 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대의 역할은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인대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움직임은 미세 파열을 악화시킵니다. 보호대는 이러한 부적절한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 기능성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손목의 외측 안정성을 보조하여 운동 중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 복귀를 빠르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감각적 피드백 차단입니다. 통증 유발 자극을 억제함으로써 중추신경계의 과민 반응을 줄여줍니다. 보호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나치게 꽉 조이지 않도록 해야겠죠. 말초 혈류가 차단될 수가 있어요. 손끝이 창백해진다든지 저림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합니다. 자는 동안은 착용을 피하고요. 활동할 때 중점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착용 기간은 급성기에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이후 증상에 따라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근위부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 종류는 요골, 척골 안정화가 가능한 스트랩형 제품을 권장하고 너무 두껍거나 손가락까지 고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사나 도수치료나 충격파나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손목 염자의 정확한 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필요시 MRI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손상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 혹은 중재적 치료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신경 차단술인데요. 손목 주변에는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등 주요 말초 신경이 지나며 이들이 염자 후 과민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계열의 항염제를 병변 주변에 주사함으로써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 회로를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 병발한 경우 정중신경 주사로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수치료인데요. 단순 마사지가 아닌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한 치료사가 관절 가동성, 근육의 불균형, 연부 조직 긴장 해소를 목표로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TFCC 손상 이후 보상성 움직임이 생기거나 관절의 움직임 제한이 생겼을 때 효과적입니다. 신경외과적 도수치료는 신경계 통증 경로까지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해 충격파 치료인데요. 손상 부위의 고강도 음압 충격파를 조사하여 조직 회복을 자극하고 혈관 신생을 유도합니다. 이세 손상이나 섬유화된 조직의 재생에 효과적이며 통증 민감도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반복 시 효과가 좋고 비침습적이고 시술 시간도 짧아 부담이 적습니다. 손목 염자의 예후와 재활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신경외과 전문의의 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염자는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2에서 4주 내에 회복되지만 잘못된 초기 대처나 방치, 무리한 사용은 만성 통증, 관절 불안정성, 신경병 증성 통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재활 팁으로는요. 중수지 관절, 수근 관절 운동을 병행한 스트레칭, 중립 자세 유지, 반복 작업할 때 중간에 휴식을 꼭 취하고 손가락 및 전완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재손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손목 착용 자세를 교정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사용을 했었을 때 각도를 무리하지 않는 선, 통증이 적게 생기는 선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손목은 하루에도 수백 번 사용하는 관절입니다. 잠깐 삐끗한 것 같아도 제때 쉬고 치료하지 않으면 몇 달, 몇 년 불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참 내뒀다가 나중에 치료를 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통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시작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치료가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클릭해 주셔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튼튼신경외과 통증솔루션 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